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빙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애경 케미칼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애경 케미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경 케미칼은 딱히 2차 전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력 사업이 가소제 사업 부분이나 합성수지, 생활화학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지금 현재로선. 하지만 이쪽에서 만드는 합성수지나 또 전기차 배터리 응급 소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회사 애경 케미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즉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애경 케미칼 자체가 주가도 실적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의 지금 48% 거의 반 정도가 가소제 사업 분야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소제 같은 경우 이제 기초 소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합성 수지나 플라스틱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쪽이나 뭐 생활화학 이런 쪽인데 계명 활성제 이게 이제 이런 쪽은 매출이 한 19%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야들을 주력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회사의 애경 케미칼의 실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갖고 있는데 이 삼성 SDI와 2차전지 음극재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소재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애경 케미칼은 음극재, 2차전지 음극재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친환경 제품 매출을 비중의 한 50% 정도까지 늘 끌어올리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원 선순환형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개발비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매출도 지금 3분기까지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조 3천억 정도 했지만 이번에는 1조 2천억 정도로 1천억 정도 이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367억에서 177억으로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02억에서 지금 적자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최대주 지분이 62.20%라 전체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적은 편인데요. 이 AK홀딩스가 최대주로서 지분 60.30%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62.20%니까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2차전지 쪽 소재 산업에 진출을 해서 이게 이제 음극재 쪽, 음극 바인더 쪽에 이제 한솔 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이 이쪽 분야에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경 케미칼은 삼성 SDI와 함께 2차전지 음극재 바인더 소재 쪽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카본 음극재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이 소재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에다가 이 하드카본 음극재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양산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를 좀 찾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이 음극재 쪽에는 이 애경 케미칼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이 애경 케미칼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음극재 쪽에서 이제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런 자원을 무기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흑연 같은 경우는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이 서구에서 이 흑연을 2차전지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좀 딸리게 됐죠. 실제로 그럼 중국은 이 흑연이라는 자원뿐만 아니라 이 흑연을 가공하는 기술마저도 이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상무부가 2차전지용 음극재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실제로 이러한 기술하고 이 음극재 흑연까지도 이제 이 수출 통제가 되면 실제로 전기차 2차전지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 2차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엄청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차를 만드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이 별로 얻을 게 없는, 득이 없는 싸움이 됐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미중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게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당장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반적인 반도체마저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AI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중국이 그 흑연용, 배터리용 흑연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무역 제재를 들고 나오거나 이 무역에서 하여튼 그 중국을 좀 견제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걸 내놓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텐데 중국은 안 참습니다. 이제 중국도 G2라고 이제 머리가 컸다고 안 참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내놓죠.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간의 치고받는 싸움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죽을 맛인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진짜 죽을 맛이죠. 우리도 이 중국이 수출하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필요를 하고 그거 있어야만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게르마늄과 갈륨을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또 배터리용 흑연을 수출하지 않으면 이 흑연을 받아서 우리가 배터리 2차전지 흑연, 2차전지 그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흑연이 없으면 2차전지 배터리도 못 만드는 겁니다. 이렇듯이 진짜 그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런 미중 간의 싸움에 또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술 패권 전쟁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애경 케미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개발을 했고, 그 하드카본 쪽에 이 하드카본 이제 음극재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상품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경 케미칼이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요번에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좀 그 주주들에게는 좀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죠. 그 가장 무엇보다도 뭐 주주환원을 35%를 하겠다고, 이건 결코 적은 뭐 수준이 아닌데요. 이 주주환원 확대를 이제 2027년까지 별도 기준 배당 성향 35%까지 확대해 주겠다고.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 외에도 신사업으로 벌이는 것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여기 TPC, 아라미드 이 섬유가 이제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라미드의 핵심 소재인 TPC를 생산하는데 이게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꽤 큰 수익을 갈아줄 이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2차전지용 그 하드카본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 2차전지 음극재용 하드카본은 국내 최초로 그 양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트륨 이온 전지가 개발이 되면 이에 대해서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회사가 애경케미칼이 주주환원이라고 지난해 12월 13일 날 내놨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실제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연말에 주가가 막 뭐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그 좀 바닥을 봤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반등세가 나와주는데요. 애경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이 업체도 그 나름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실제로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점프업을 할 수 있도록 2차전지 음극재 쪽을 계속 기술 개발한다고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TPC 그쪽이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쪽이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애경케미칼이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봤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경케미칼의 실적이 작년 실적은 이미 뭐 3분기 때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흑자로 놓을 수 있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경케미칼의 올해 2025년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게 이제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의 그 추락 사고 때문에 애경그룹 전반에 가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애경케미칼은 실제로 좀 뭐랄까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불매운동이나 이런 거에 큰 피해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애경케미칼이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좋아질 실적을 갖고 있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 분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